네, 기업가치평가라는 주제로 첫 시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기업가치가 뭔지 가볍게 또 편안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과연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장래에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 또 중요한 거는요. 이게 뭐 오늘 발생하느냐, 뭐 100년 후에 발생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생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년 현금으로는 나오다가 잠깐 나오고 뒤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또 이런 거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전부 예, 고려해서 환산해 가지고 뽑아내는 것이 기업 가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겠죠. 자, 아직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과연 그런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크게는 있잖아요. 목적이 외부적 측면하고 내부적 목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업 가치 평가를 장시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 동기부여가 확실치 않으면 사실은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보시면 일단 외부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나 성장 잠재력, 그다음에 현재 업무 수행, 경영자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고 결국은 뭐겠어요? 예, 영리 기업들이니까 주로 수익성이나 투자 자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삼기 위해서 기업 가치 평가하는 거죠. 내 돈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수익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죠. 두 번째 기업의 인수나 합병. 그래서 아니면은 사업을 매각한다든가 기업을 매각한다든가 그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그럼 거래 가격이 적정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상장사 있잖아요. 거래소나 우리 코스닥 같은 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장 가치로 거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 가격이라고 무조건 믿으실 거예요? 만약에 매도자가 나 이거 100억에 팔고 싶어 그러면 인수자가 이걸 무조건 100억 줘야 됩니까? 그때 뭘 해야 된다? 기업 가치 평가. 이 기업을 내가 인수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 들일 것이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인수해 가지고 바로 돈 들어오냐? 정말 오래 걸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정 기업 가치 평가, 영어로는 밸류에이션을 해 가지고 뭐예요? 아, 지금의 시장 가격이 싸네, 비싸네. 이런 기준치로 설정하기 위한 거죠. 그런 인수나 합병, 사업 단위 매각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게 주로 외부적 목표였고요. 자, 내부적 측면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는 주로 사실은 외부적 측면 M&A 때문에 많이 했어요. 인수합병.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내부적 측면 때문에도 많이 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요. 기업의 구조 조정 방향이나 방법 또 그 정도를 결정하고 기획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목은 기업 가치 평가인데 영어로는 왜 밸류에이션이라고 했냐면 꼭 기업만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방법론들을 학습을 하시면 뭐예요? 네. 사업부라든가 제품별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3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하나의 사업부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수익성이. 그러면 이 사업부만 사실은 조정을 하면 나머지 2개 사업부가 좋으니까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유리한데 자칫 오판하면 회사 전체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여기에서 보시면 기업 가치 평가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모든 거의 가치 평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 측면이 쓰인다. 두 번째, 기업 전략 및 사업 단위 전략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 사실 이제 앞에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뭐냐면 앞에는 구조조정 측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밀어줘야 되고 전략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부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매겨봐야 되겠죠. 왜요? 미래 특히 가치.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회사의 모든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자, 첫 시간은 우리가 목적 개요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개념적으로 마음속에 좀 체화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 신사업을 하고 아니면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짠다 그러면 뭐다?
반드시 밸류에이션 한번 해 보셔라. 그죠? 내부적인 측면이죠. 왜요? 밸류에이션 해 보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사실은 조심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마음속에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목적, 외부적, 내부적 측면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얘기 나오네요. 신상품의 개발, 설비 투자, 합작 투자, 신규 투자 진출 등의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해보죠 하는 거. 여러분들 개인 자영업자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기업을 보고 있지만 모든 것에 밸류에이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소수의 잘하시는 분인데 대다수는 트렌드 보고 그냥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 정말 밸류에이션으로 자세하게 본인의 신사업이나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까? 아, 이 정도 하면 돈 벌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뭐예요? 사실은 애초부터 사업성이 없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적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는 습관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 이후에 그것들은 자세하게 학습을 합니다. 자, 큰 개념으로 우리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기업, 그리고 자산.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도 밸류에이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캐시플로우하고 자본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생소하세요.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결국 쉬운 얘기죠.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어 들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치 평가할 때.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 미래. 그래서 캐시플로우는 투자를 위해 투자한 자금과 투자의 결과, 금액의 그죠? 흐름. 돈 나가고 들어오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그거 누가 모르냐고. 미래 현금 흐름 잘 벌어야지. 여러분들 그랬으면 우리가 학습 안 했죠. 보통 사업자들, 기업, 또 자영업자들 뭐예요? 미래에 돈 번 줄 알았던 게 캐시가 아닌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강론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신기합니다. 미래에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돈 벌 거야 하는데 그 숫자 자체에서 사실은 왜곡이 꽤 있다. 진짜 현금이 아니다. 쉽게 살짝 팁만 드리면 우리 사업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은 말인데요. 사업은 잘 되는데 장사는 곧 잘 되는데 돈이 없어.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돈이 진짜 캐시잖아요. 신기합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심지어 왜 돈이 없을까? 그래서 반드시 캐시플로우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라는 측면은 일단 읽어보면 자본 비용은 투자를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의 제공자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쉽게는 이자 비용이에요. 좀 멋스럽게는 자본 비용, 금융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부분을 당연히 왜 고려해야 되느냐? 왜요? 아니 돈 벌어봤자 미래에 뭐예요? 채권자한테 멋스럽게 표현해서 채권자죠? 이자 주고 은행한테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남는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자본 비용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강론으로 가보면 할인율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 비용이. 여기서는 할인율. 어떤 할인율?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캐시플로우도 오늘 들어오냐 10년 후에 들어오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1억 들어온 거와 10년 후에 1억 똑같으십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 한다고 그래요. 오늘 시점으로 화폐를 환산하면 얼마냐? 이때 이 자본 비용을 이용합니다. 그 나누는 디스카운트 하는 율로요. 강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항상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우리나라 아무래도 기업을 평가할 때 많이 써서 기업 가치 평가 사실 가로를 붙여도 돼요. 기업을 가로 붙이고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미래 중심이라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 왜냐하면 현재면 가격이 딱 있잖아요. 가격이죠. 하지만 이 가격을 왜 지불합니까? 이 가격 사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기업을 샀다면 그 이유는 사가지고 미래에 영업을 하면 미래에선 더 날 거니까. 미래 중심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개인한테 지금 투자 의사결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무슨 의사결정할 때 그죠? 오늘만 보고 의사결정 본인은 이제 미래를 봤다는데 1-2년 후를 보거든요. 사실은 넓게 보셔야죠.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넓게 보고 또 기업도 결국은 4차 산업 오고 뭐예요? 블록체인, AI 시대 온대잖아요.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다수의 사업자들이 미래를 본다 하면서 오늘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세계적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정답은 없어요,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심지어 하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주식시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상한가에서도 거래가 됩니다. 하한가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한가면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근데 누군가는 산다니까요. 내가 팔 수 있다는 건. 그죠? 그 말은 이 기업의 가치를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주 요소인 캐시플로우와 자본 비용에 대한 정보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다.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왜 시점이라고 했냐면 결국 어느 시점을 두고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있냐. 자, 오늘은 뭐 대표이사 횡령하고 이런 이슈 아니라면 오늘은 뭔가 일시적인 실적 하락으로 주가가 확 빠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은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미래는 큰돈 벌 기회거든요. 기업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싼 날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뭐예요? 뭐 오늘 너무 주가 좋은데 사실 이거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약간의 뭔가 이슈를 제기해서 지금 붐이 된 건데 미래에는 이건 하락세다 성장이 올드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오르더라도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맞는 거죠. 시점에 따라 틀리겠네요. 사실 그 밸류에이션하는 가치를 어느 시점에 둘 것이냐. 자, 밸류에이션은 거래 가치에 기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자산의 가치는 잠재 인수자가 다수인 경우 동일 자산 시점 가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 아무래도 거래 가격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는 본대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기본은 현재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특이한 자산 아니면 특이한 기업 아니면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상장사는 지금의 주가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앞에서 말한 미래 시점을 두고 가치가 있으면 뭐예요? 한번 오늘 가격에 지불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역시나 자산의 가치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미래 캐시플로우하고 리스크들도 동일해야 된다. 특히 캐시플로우도 그렇지만 리스크 잘 보셔야 돼요. 리스크. 자, 우리 그러면 기업가치 평가는 한번 단계 로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로직을 따지면 우리가 실수할 일이 좀 덜하니까요. 첫 번째,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방식 및 평가를 위한 업무 범위 확정.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나 평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죠? 한 기업을 두고 한 자산을 두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니 기업인데 한 10개 사업부 하는 거예요. 이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여러분들 말은 10개 사업부인데 매출의 95%를 A 사업부에서 해요. 그럼 업무 범위는요? 제가 보기에는 10개 사업부 다 보는 것보다 이 기업을 인수할 때는 A라는 95%의 비중을 더 샅샅이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솔직히 0.5% 정도 비중 되는 건 솔직히 놓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2단계 데이터는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데이터여야 되고요. 그때 일단 큰 차원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A라는 사업의 어떤 산업 전반의 시장 상황 그리고 거시경제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 기업은 좋아도 거시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인수하고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인수 시기를 늦추던가 아니면 좀 싸게 인수를 해야 되겠죠. 매도자한테 협상할 때 지금 거시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인수해서 힘드니까 좀 싸게 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현재 개별 기업의 상황 보셔야죠. 개별 기업의 상황이란 게 이거죠. 이 기업은 95%가 A 사업부에서 이루어지니 이쪽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세 번째는요. 수집한 데이터 분석. 네.
그리고 네 번째 적정한 평가 기법에 의한 밸류에이션 시세. 왜 3번, 4번은 그냥 읽었느냐? 요게 이제 강론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자, 요렇게 강론에서 하면 마지막 종합적인 평가 결론이 도출되겠죠? 그럼 지금의 거래 가격 대비 이 밸류에이션, 반대로 얘기했네요.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밸류에이션 대비 이 거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고 거래에 응하시면 되겠죠.